이 세상에는 많은 매매법이 있겠지만 검증된 매매법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배우고자 하는 분들은 또 받아들이는 게 달라질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천불 챌린지 보여드리면서 6월 9일부터 시작한 이 매매가 7월 4일까지 매매를 하면서 시드 2배를 만들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매매법을 또 따로 이렇게 알려드리는 영상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천불 챌린지를 진행하면서 매매하는 장면도 전부 다 보여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들어갔는지, 어떤 생각으로 들어가고 손절은 어떻게 하는지, 또 매도는 왜 했는지, 이런 것들을 그 시점마다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또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또 좋을 것 같아서 최근에 했던 매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표시해드린 부분을 보면 제가 매매를 2배를 만드는 동안 거래했던 구간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으며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강한 상승을 만들었다가 또 하락을 만들고, 또 반등을 하는가 싶더니 급등 만들고 크게 하락 만들고, 다시 한번 급등하고 크게 하락을 만들다가 여기서 반등을 제대로 하면서 그 다음 상승 추세를 시작한 걸로 보이죠. 저는 이 구간에서 시드 2배를 만든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끝난 거잖아요. 이 구간 내로 보면 사실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나고 봐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는 추세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또 예측을 하고자 하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지나고 나면은 아쉬운 매매에 대해서 왜 이런 곳에서 롱을 들어갔냐, 왜 이런 곳에서 숏을 들어갔냐라고 지나고 나서는 누구나 말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 그것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잘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시장의 큰 추세를 항상 주시해야 돼요. 저는 큰 추세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방법이 있죠. 그것을 몇 개 적어드리면, 저는 첫 번째로는 추세선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캔들 패턴을 보죠. 주로 추세를 판단하기 위한 캔들 패턴은 꼬리 캔들을 중점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우 이론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걸로는 이제 차트 패턴도 보는 게 꽤 중요합니다. 뭐 헤드앤숄더라던가 아니면 더블 바텀, 더블 탑,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조지표를 제외하고서는 이 정도만 확실히 알아도 이 차트를 보는 것은 모든 역량을 갖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을 알고 있지만 뭐 거래량이라던가 아니면 뭐 하모닉 패턴, 그리고 피보나치, 평행 채널도 있죠. 평행 채널, 뭐 이런 등등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가 이런 것들을 안 보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겠죠. 제가 이 비트코인 선물 단타를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2018년도부터 이제까지 해오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이런 것들을 공부를 꾸준히 하면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연구를 해오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왔지만, 결국 정립이 돼서 주로 사용하는 것은 이걸로 좁혀집니다. 자, 추세선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 지금 장세에서 보면 일단 큰 추세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 4시간봉 이상으로 이 추세를 봐야 되거든요. 최근에 가격을 보면 25년 4월부터 이 바닥을 만들고 사실상 계속 상승만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렇게만 본다면 이제 하락을 하겠구나로 보는 게 아니라 계속 상승 추세가 강하니까 상승 추세에 대해서 깨지는 조건이 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 저점부터 그 다음 저점을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추세선이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은 이 추세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승 추세다라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여기서 뭐 또 거래량을 본다, 뭐 피보나치로 여기는 저항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냥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인 거고, 어떤 하락이 나오더라도 다시 상승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쪽으로 좀 답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매매를 할 때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매매를 하는 게 좋지만, 이 추세를 판단할 때는 추세를 애매하게 잡는 게 아니라 하나로 판단을 확실히 하고 그 안에서 전략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자, 추세선으로 판단한다고 하면 지금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 상승 추세선을 작도하고 이것을 기준으로는
그 밑에서 이제 어디에 매물대가 있나, 만약 어디로 내려오게 된다면 이렇게 반등을 하겠다, 이런 시나리오들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고 매매 전략을 세우는 거죠. 자, 그리고 캔들 패턴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면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사실 차트 패턴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바닥을 2번 만들고 상승을 만들었으니까. 자, 여기의 경우는 지금 4시간 봉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이는 건데 1일 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일 봉으로 보면 캔들에서 어느 정도 이런 신호들이 보이죠. 아래 꼬리를 좀 만들면서 직전에 만들었던 이 매물대를 깨지 않고 말아 올렸구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캔들 패턴이에요.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제가 이 수평선을 하나 작도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도를 해보니까 여기에 캔들에 집중을 해보면 기존에 만들었었던 이런 지지선이 있잖아요. 이때의 당시 장세로 돌아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리플레이 기능을 통해서 뭐 이런 장세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는 중요한 지지선이 될 테고 여기를 지지해야만 이 시장이 꺾이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는 시기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진행을 하고 보면서 이렇게 깨지는 구간이 있어요. 자, 이 구간까지는 깨지지 않고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곳인데 그 다음을 보면 이런 식으로 깨졌지만 말아 올렸죠. 이게 마감 기준이기 때문에 1봉을 다 채워서 확인해야 이렇게 살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건데, 뭐 이런 장세에 대해서 1시간 봉이나 이렇게 4시간 봉으로 보면 상당히 좀 쫄릴 만한 그런 장세였을 거예요. 이렇게 1시간 봉으로 보면 여기가 뚫렸는데 이 밑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말아 올렸잖아요. 이런 것들을 시간봉으로 겪기에는 좀 생각보다 이게 많이 공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1일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 1일봉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이게 깨지긴 했었지만 다시 말아 올려서 이 추세를 살리려고 하는구나, 이런 세력들의 의도를 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캔들로 인해서 이런 추세선이 만들어진 거죠. 그만큼 이 추세선은 신뢰를 쌓아가는 그런 추세가 됩니다. 자, 다우 이론도 한번 보면 다우 이론은 사실 되게 중요한 이론인데 많은 사람들이 다우 이론보다 뭐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든가 좀 이런 것들에 많이 관심을 갖거든요. 엘리어트 파동도 결국에는 이 다우 이론에 대해서 완벽히 이해를 하고 이것을 파생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엘리어트 파동이기 때문에 다우 이론을 반드시 이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우 이론은 이렇게 고점과 저점을 어떤 식으로 만들고 있냐를 보는 거거든요. 고점과 저점을 올리고 있다면 이것은 상승 추세가 계속 지속되는 것이고, 이것이 반전될 때는 다시 하락 가능성이 열린다, 이런 추세를 만들면 그 추세로 계속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다우 이론이에요. 자, 그래서 1일봉으로 보시면 여기서 저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쭉 상승했다가 고점 만들고 다시 저점 만드는가 싶더니 다시 상승하고, 그리고 또 다시 상승하고, 그 다음 내릴 때 여기를 깨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를 이어가는 거죠. 추세를 유지하는 쪽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상승할 때는 고점을 올리지 못했어요. 자, 여기부터 이 다우 이론 기준으로 보면 추세에 대해서 조금의 공포심이 생길 수 있는 자리가 돼요. 추세를 여기서 살린 건 좋지만 여기를 돌파했어야 이게 다시 상승 추세로 이어지겠구나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추세를 올리지 못하고 내리다 보니까 여기가 가장 공포스러운 구간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저점을 낮췄죠. 저점을 낮추고 반등을 할지 말지 이렇게 지켜보는 자리가 됐어요. 자, 다우 이론에 따르면 여기서 고점, 저점, 고점, 저점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하는 것도 여기는 넘지 못하지 않을까, 그 기준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숏 트레이더들이 많이 털리거든요. 네,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우리가 반등을 한 걸 알고 있으니까 이 구간에서 많이 털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우 이론만 보면 사실상 여기는 매도 자리가 맞습니다. 저점을 낮추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시 올리더라도 이런 구간 내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다시 이렇게 내리지 않겠냐, 이제 이런 관점들이 나오는 시기가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중요한 2번에 대해서 확인을 했잖아요. 이 매물대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를 살렸기 때문에 세력들은 이거에 대해서 추세를 전환시킬 의도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신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번에 따라서 이 다우 이론의 가능성도 있지만 쉽게 여기를 매도로 보기에는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구간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잖아요. 오랫동안 머물면서 매물을 소화하고 여기서 상승 돌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도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사실 최근 시장은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보시면 24년도에 아주 긴 이 지루한 횡보가 있었죠. 여기서도 이렇게 저점을 내려놓고 반등했다가 다시 한번 저점을 또 내리면서 반등하고, 그 다음에는 저점을 내리지 않죠. 그리고 동일한 고점을 만들고 다시 한번 지지하면서 여기서 고점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시세를 이렇게 늘어뜨리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새로운 저점이 나오게 되면 이제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면서 하락 추세가 나오다가 급락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다시 반등을 만들 가능성이 있겠구나, 오히려 이런 자리는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은 시장으로 보여요. 자, 큰 추세를 확인하는 방법들은 이런 게 답니다. 이렇게 매물대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 매물대를 본다는 것은 이 박스권을 본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으면 여기가 고점이고 저점이고 여기를 최소한 유지해줘야 그 다음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구나. 왜냐하면 그 전에 강한 상승을 만들었잖아요. 강한 상승 만들고 나서 이제 시간 조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기대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깨지 않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상승을 만드는 거를 머릿속에 익히면 좋습니다. 크게 보면 이 정도로 보시면 사실 충분히 이 큰 추세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큰 추세를 이해하고 나면 그 이해한 기준을 따라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구간에서는 계속 롱 포지션만 들어갔던 겁니다. 그 천불 챌린지 중에서 어떤 분이 왜 너는 롱 포지션만 잡냐라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상승으로만 보이니까 롱 포지션을 잡은 거죠. 또한 제가 롱 포지션만 잡았기 때문에 이 추세가 나오는 이 구간에서 털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최근에 영상 댓글 보니까 이번 이 상승에서 좀 많이 털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조금만 버티려고 하다가 이렇게 추세가 나오는 구간에서는 결국 크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버티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고점을 기준으로 1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레버리지 10배 이상은 전부 다 털렸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그만큼 이 큰 추세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큰 추세에 대한 그런 말이 있죠. 추세를 거스르면 세력 형님께 종알이 맞습니다. 이게 바로 이런 뜻이니까 제 매매법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싶다면 이 큰 추세를 파악하는 이 방법이 있죠. 이거에 대해서 깊게 공부를 해보시면서 이 실제 시장에서도 적용을 해보시면 아마 단타를 배우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